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호흡을 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겠지만 처음이라 그렇고 한번 복습하면서 봅시다. 일단 세포호흡의 작용 과정은 크게 세 가지야. 해당 작용, TCA 회로, 그다음에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세포호흡의 주된 단계입니다. 이제 안 적어도 되고 되게 기분이 좋네. 교재가 있으니까 훨씬 빠르게 나갈 수 있겠다. 좀 더 여러분 이해도 잘 되고. 이 해당 작용이라는 말에는 당을 분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잡혀야겠네. 당을 분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해당 작용에서 가장 큰 것들은 뭐였냐면 포도당, 화학식으로 쓰면 C6, H12, O6인데 이 포도당을 두 개의 피루브산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해당 과정에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 교과서가 있으니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 피루브산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TCA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이 뽑아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ATP의 형태로 이렇게 합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한번 최종적으로 그려봅시다.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광합성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5페이지라고 적힌 부분을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PDF 페이지로는 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세포호흡은 여러분이 옛날부터 배웠겠지만 이화의 과정이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제 어떤 모세관 같은 걸 두고 여기 이제 쥐를 한 마리, 쥐입니다. 쥐가 이렇게 있고, 쥐를 한 마리 놓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 비율은 이상하게 그렸지만 모세관, 엄청 얇은 유리관 같은 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물방울을 채우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 공기가 못 들어가겠죠. 얇은 관이라서. 이때 시간이 지나면 이 물방울이 어디로 움직일까라는 문제가 있었어.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오른쪽으로. 정지도 있어. 왼쪽 오른쪽 정지 중에 어떻게 될까? 호흡식에서 들어가는 산소와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를 알 수 있죠. 개수비를 따져보면 산소만큼 거의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러면 정지일 것 같잖아. 근데 답은 요게 답이었어. 이 방향으로 움직여. 왜냐하면 이화는 발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여기 닫힌 계라는 조건이 있죠. 닫힌 계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 여기 뭐가 일어나요? 열이 상승하게 되고 기체의 부피가 커지겠죠. 이런 문제가 선생님 학교 내신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마치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이게 어디 서울대인가 한양대인가 논술에서 이런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다음 문제를 내셨어.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에도 이제 G라고 할게. G가 이렇게 있고 똑같은 조건의 물방울이 있는데 이번엔 여기에 KOH란 걸로 수산화칼륨 얘를 넣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일까? 왼쪽 정지 오른쪽. 근데 이거 아까 무슨 시험? 정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기억이 나지. 그래서 이 KOH 수산화칼륨의 역할을 보면 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그래서 산소를 생지가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이걸 KOH가 잡아먹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당겨져 가. 이 세포 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정작 세포호흡이 이화가 발열 반응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쌤이 맨 처음 던졌던 1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학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또 혹시나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논술에서는 이런 거 물어봐. 이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 세포호흡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면 좋겠다. 기본적인 거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잘 생각하기 어렵겠죠. 여기 이제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예전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고급 생명에서. 그래서 우리 세포 중에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거 3개는 꼭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핵,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여러분은 수업을 듣고 보통 소화한 다음에 배출해버리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특히나 잘 해놓고 나중에 우리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를 할 건데 조만간 시험 칠 때는 제가 오픈북처럼 한다 그랬죠. 필기한 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필기한 걸 가져오시면 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개념을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 과목에서 B를 맞으면 안 돼. 난 다 A 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못 치면 안 된다. 어쨌든 세포 소기관이고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어요. 생명과학 2 내용이긴 한데 사천고 친구들이 생명과학 2는 아직 제대로 학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어서 이 염록체랑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어. 뭐냐면 얘네는 우리 몸의 세포 소기관인데 다시 진핵생물의 세포 소기관인데 다시 진핵생물이라는 개념 배웠겠지? 핵을 가진 생물의 세포 소기관인데 얘네는 외막과 내막으로 나뉘어 있고 우리 현미경 사진 보자. 보면 뭔가 겉에 막이 하나 있고 외막 다시 여기 거의 한 개처럼 보이는데 외막이 있고 여기 또 내막이 있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의 특징을 보면 외막은 진핵생물의 겉처럼 보여. 그러니까 진핵생물의 세포, 진핵세포라고 할게, 쏘리. 진핵세포가 가진 세포막처럼 생겼는데 이 내막이 마치 원핵세포의 겉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얘네는 자체 DNA를 가져. 이 부분이 되게 의아한 점이야. 우리의 모든 DNA 같은 거는 핵에 모여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지 혼자 자체 DNA를 가지고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또 스스로 분열도 해. 굉장히 특이해. 뭔가 세포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하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꺼내서 따로 키우면 또 혼자 살지는 못해요. 이런 독특한 친구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유추했었냐면 이제 생투에서 내용이니까 청고 친구들은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원래 따로 살던 생명체인데
어느 순간 어떤 진핵 생물에 의해서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공생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이론을 누가 던지고 그때는 이런 것들을 몰랐어. 얘네가 자체 리보솜을 가지는지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스스로 분열하는지 자체 DNA를 가지는지 몰랐는데 이 이론이 예전에는 욕을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요. 그리고 이 내막이 원핵세포의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에서 따로 살던 원핵세포 생물이 떠돌다가 어쩌다가 진핵생물한테 먹힌 거예요. 근데 얘가 내 몸에 있으니까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더라. 그래서 얘를 같이 살면 훨씬 더 이득이겠네라고 판단한 진핵생물이 냅뒀겠죠. 이러면서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면서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대학에서 분명히 쓸 겁니다. 똑같아. 염록체도 세포 내 공생설로 설명할 수 있어. 염록체도 미토콘드리아는 다른데 자체 DNA 있고 자체 리보솜 있고 스스로 분열까지는 안 하지만 내막이 또 원핵생물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뭔가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예전에 따로 살다가 새로 우리 진핵생물한테 공생하게 된 어떤 녀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요즘엔 지배적입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내 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얘네만의 대사 과정이 있어. 물질 대사 과정. 그 과정 중 하나가 이제 TCA 회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어디에다가 적어야 잘 적었다고 할란가. 혹시 여기에서 새 노트를 막 추가하고 이런 건 안 되니? 편집. 복사는 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쓸 줄을 몰라서 잠깐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보면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고 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되는데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라고 하면 세포질에서 일어나.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ATP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에 집어넣어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훨씬 많은 30에서 32 ATP 정도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었으면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포도당 한 개에서 2ATP밖에 못 뽑아내.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보면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일반 세포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이제 확대해서 봅시다. 피루부산 무슨 8라고 하면 산이라는 뜻이 돼서 피루부산을 영어로 하면 피루
베이트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그럼 피루브산 이게 되겠죠. 그래서 피루베이트라고 해주면 되고 이 피루브산이 하나만 그릴게요. 피루브산이 탄소 3개짜리인데 얘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잠시만요. 피루부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아세틸 CoA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3개짜리에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아세틸 CoA는 탄소가 몇 개일까요? 2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세틸이 붙고 CoA가 어떻게 붙는지는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탄소 2개짜리 아세틸 CoA가 뭐랑 만나냐면 옥살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만난다 그랬죠.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그래서 얘는 탄소가 4개짜리인데 얘랑 탄소 2개짜리 아세틸 코에이가 만나서 어떤 물질이 되냐면 시트르산, 한글로 구연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돼요. 2개짜리, 4개짜리 만났으니까 얘는 탄소 몇 개일까? 6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CoA가 뭔지도 알려줬었는데 CoA는 코엔자임 A라는 뜻이었어. 엔자임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효소를 영어로 하면 엔자임이고 코는 돕다, 보조하다는 뜻이라서 조효소예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만 얘가 있으면 효소가 더 활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얘를 첫 번째로 발견해서 이름을 A라고 붙여줬어. 그럼 그 뒤에 발견한 친구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쭉쭉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효소 A가 아세틸이랑 합성되면서 이 옥살초산이랑 아세틸이 합쳐질 수 있도록 좀 돕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쨌든 얘는 효소니까 반응에 참여해 안 해?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트르산이 될 때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 다음 피루부산을 아세틸코에로 만들 때 이용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트르산이 기억나요 혹시? 아시아에서 쑥 퍼가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렸었는데 그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세틸코에이, 시트르산,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 안은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라는 물질이었죠. 낯선 거 맞습니다, 여러분. 낯설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해봅시다. 얘는 시트르산이 알파케토가 될 때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가. 그러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은 탄소가 몇 개일까요? 5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표시는 안 했는데 포도당의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돼 있다 그랬어? 포도당에서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 공유결합 안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 그러면 이게 잘려나가면서 이 탄소가 CO2로 바뀌는 거고 얘가 잘려나갔다는 말은 결합을 깼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방출되겠어?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 에너지를 누군가 담아서 보관해야 나중에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아주는 친구가 존재했었습니다. 에너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NAD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이 이걸 받아주고 이 에너지를 받은 형태, 전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러면 NAD
H 플러스 H 플러스라고 적어도 되고 어떤 교수님은 NADH2라고 적어도 되고 어떤 교수님은 NADH까지만 적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 그릇에 에너지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뭐 해줄 거야. 어쨌든 해보자. 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그다음 뭐예요? 푸마록에서 숙신산이라는 걸로 변해. 이 석신산은 탄소가 4개야. 그럼 여기서도 뭐 빠져나갔을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숙 다음에 뭐야? 푸마르산. 얘도 탄소 4개. 그러면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방출돼 안 돼? 안 되겠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말산. 얘도 탄소가 4개야. 그래서 방출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는 말은 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모든 과정에서는 NAD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NADH2로 나올 거예요. 여기도 NAD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NADH2라는 녀석으로 나올 거고 이 과정에서도 NAD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NADH2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아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FADH2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게 어느 과정이냐면 푸마르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FAD라는 또 다른 에너지 그릇이 있어요. 얘도 NAD랑 똑같이 에너지 그릇이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얘도 에너지를 받아 나오면 FADH2의 형태로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에너지가 한 번 더 나올까? 요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별 변화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얘네를 계속 변화시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도 에너지 뽑아낼 구석이 있어. 결합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얻는 시점이 있거든요. 어디 시점이었는지 기억나요? 말산에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될 때 이렇게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 분자 모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있어. 빠뜨린 게.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에서 케토폼. 케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결합이 이중 결합의 의미를 가져.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다 보니까 다른 결합을 끊었을 때보다 에너지가 많거든요. 이 여분의 에너지. 이 알파 케토를 끊을 때는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요쯤에서 ATP로 바로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포도당이 탄소가 6개짜리라 그랬죠? 근데 피루산은 탄소가 3개짜리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끊어낸 것 같아 느낌상? 가운데를 끊어냈을 겁니다. 가운데를 끊는 게 더 유리한 이유는 선생님 설명해 줬었어. 똑같은 물질이 나오는 게 낫지. 여기를 끊어버리면 탄소 1개짜리, 탄소 5개짜리가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개의 효소를 처리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라 그랬죠.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결합이 끊어졌네. 그럼 에너지가 방출됐겠네. 그거 누가 받았겠니? 예, NADH2가 여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NAD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몇 가지 과정이야.
그래서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하는 과정, 이거를 해당 과정, 여기까지를.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세포질에서.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 두 번째,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쪽으로 들어가. 이게 외막, 요게 내막. 요 사이는 뭐예요? 막간강, 막 사이 공간 이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 안으로 들어와. 이 안쪽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고 그래. 내막 안쪽 부분,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그래서 이 TCA라는 이 과정은, 이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 그리고 추가로 했던 게 TCA라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트라이카보네이트 모시기 애시드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3탄소산과 피루부산이 3탄소를 가진 산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얘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또 같은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등장하는 물질 이름이 뭐예요? 시트르산.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라고 또 부릅니다. 또 이거 발견한 사람 이름 뭐였어요? 크랩스. 그래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름 알아두면 좋다 그랬지. 요거는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쓰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귀찮아도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어려웠죠. 여기까지 했었나?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3번까지 했니? 둘, 셋. 4월 14일인데 이거는 이름을 안 붙였나 보다. 그 파일 마지막에 한 번. 잠깐만. 요때 했나 보네. 요땐 광합성 했니? 네. 아니네. 여기 했네. 주달성.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그때는 선생님 차근차근 설명했었죠. 이런 것들을 했었어. 그래서 아시아 수프 말고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얘네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살, 아세트산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했었어. 어렵죠? 이때 여기 석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변할 때 어쨌든 FAD라는 녀석이 FADH2가 됐으니까 숙신산으로부터 뭘 뺏어온 거야? 수소를 뺏어온 거잖아요. 그죠? 얘는 수소를 뺏어오는 효소의 조효소기 때문에 이름을 조효소라 붙여줘가지고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었거든요. 요 과정도 똑같아. 말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될 때 얘가 가진 수소를 뺏을 때 수소를 뺏어서 이렇게 말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에서 NADH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탈수소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는데 이제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죠. 안 날 겁니다. 언젠가 미래에 필요해서 열어봤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면 알칸이 수소를 잃으면 알켄이 되고 소화시키면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이 한 번 더 탈수소 되면 케톤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첫 시간부터 했는데 뭔 소린지는 모를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살, 아세트산 그림도 그려줬었네. 독한 그려줬었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게 궁금하다고 하면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 안 할래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다시 그려봤어요. 몇 분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을 보려 하니까 오늘 교과서를 줬는데 이게 해당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우와 선생님 저희는 한 단계로 배웠는데 세상에 8단계네요. 했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이 될 때 우리가 가운데 이 녀석을 탁 하고 끊어낸다고 했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진짜 여러분 생각대로 탄소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냥 다 끊었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그냥 열 에너지로 폭 하고 방출돼 버리고 우리 이거 하나도 담을 수 없어. 단계를 나눌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고 조금씩 변해가는 에너지를 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8단계라고 하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더더욱 많은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당만 보니까 그런데 이 사이사이 과정에서 진짜 여러 가지 대사가 뭐 아미노산도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이런 또 지방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 이 과정을 외워야 됩니까? 대학 가면 외우셔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가면 한글로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포도당 6인산으로 줄까요? No. 이거 약자로 줘.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표시를 해줄게요. 먼저 포도당이 있으면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이 포도당을 피루부산 부분자로 이렇게 쪼갤 때는 쪼개고 나면 이 ATP랑 이 NADH2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나눠서 보면 포도당을 끊을 때 ATP가 2개가 실제로는 들어가서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4의 ATP가 나오기 때문에 알짜 반응을 쓰면 요거 날라가서 이 ATP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옛날에 딱 한 번 말했었어. 고급 생명 때. 그래서 처음에 인산이 2개 정도 들어간 다음 그 다음에 4개의 ATP를 얻기 때문에 수익률 200%짜리 주식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한다 그랬습니다. 보시면 포도당에 먼저 ATP를 한 개 넣어줘. 그래서 포도당에 인산이 붙었으니까 포도당 인산이라고 부르면 돼. 우리 명명법 옛날에 배웠죠. 이제 너무 낯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6이 붙어있네. 이건 무슨 뜻일까? 탄소가 숫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6번에 인산이 붙었다는 소리야. 뭔 소린지 알겠죠? 이름만 봐도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근데 포도당 6인산이라고 안 적고 포도당 영어로 글루코스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G6P, G6P 이렇게 불러. 밑에 이것만 적어두자. 딴 거는 기억 못해도 된다. 포도당 6인산이라고 대학교 가면 아무도 안 적어줘요. 교수님도 이렇게 안 불러. 그래서 G6P라고 부르기 때문에 밑에다 요거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양이 바뀌어. 포도당에서 뭘로 바뀌었어? 과당으로 바뀌었죠. 과당은 영어로 프록토즈라 그래. 그래서 프록토즈 안 적을게. F6P라고 해줘. 여러분 밑에 적어만 주세요.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우리가 도움 받으려고 지금 하니까 이렇게 적는구나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포도당이랑 과당의 모양 차이는 우리가 2번째인가 3번째 수업 때 선생님 당을 막 그려주면서 그려줬었어. 놀랍게도 기억 안 나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우리 캠벨 책 있죠. 거기에 과당이랑 포도당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포도당은 좀 육각형 고리 비슷하게 생겼고 과당은 좀 오각형 고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과당 162인산은 어떻게 적어줄까? F16 BP도 되고 DP도 된다 그랬죠. 근데 맞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 BP가 BP가 맞다 그랬다. 비스 포스페이트. 왜냐하면 포스페이트 자체가 인산기가 붙어가지고 이미 모노포스페이트라는 의미가 실제로는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노 앞에 복수를 또 붙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비스를 써줘야 돼서 이게 더 맞는데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해도 인산에서는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드물게 얘를 DP라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근데 화학적으로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F16BP라고 적어주는 책이 있다. 여기부터는 또 친절하게 적어놨네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인데 G3P라고 적어.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면서. 선생님, G3P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글루코즈 3인산일 것 같은데 왜 얘는 G3P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글루코즈 3인산은 이렇게 부를 수 없나요? 부를 수 있어. 부를 수 있는데 글루코즈 3인산은 다르게 표기. 그래서 관용어를 많이 알수록 생물할 때 유리합니다. 얘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이거 처음에 발견하신 분 뚝배기를 깨시는 게 빠르다고 봅니다. 그 다음 DPG라는 게 돼. 알데하이드에서 산이 됐어. 알데하이드에서 산이 됐어. 지금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래. 수소를 잃었어. 수소를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됐지. NAD는 수소를 얘는 환원이 됐고 얘가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된 게 맞겠죠. 저 알데하이드가 산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얘는 3번에만 인산이 있었는데 1번에도 인산이 들어가네. 그래서 1번, 3번, 2인산. 그래서 G13 BP라고 적을 수 있는데 얘는 우리 몸에서 흔하지 않아. 포도당에 인산 2개가 붙은 게 아니 글리세르산에 인산 2개 붙는 게 흔하지 않아서 DPG라고 적을 때도 있고 글리세르산이잖아요. 그래서 DPGA라고 적을 때도 있어. 다음 여기에서 DP라는 의미가 뭐겠니? 얘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선생님 그럼 이 D가 다이의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BPGA라 쓰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BPGA라고 또 써. 죽이고 싶죠? 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배워두면 도움이 된다. 어쨌든 얘는 BP든 DP든 인산이 몇 개 있단 소리야? 2개 있단 소리야. 여기서 인산을 떼버려. 그 인산이 ATP로 합성되고 인산 떼버리니까 D만 떼면 되겠죠. 1번에서. 그래서 PGA라고 부를 수 있어. 또는 그냥 PG라고 적기도 해. 열받지? 열받습니다. 그 다음 이 글리세르산이라는 것도 탄소가 3개거든요. 탄소가 3개인데 어떤 형태로 바꾸면 드디어 피루부산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인산이 붙고 NO이 붙고 피루부산. 혹시 NO이 뭔지 기억나나? NOL 그냥 올만 붙으면 알코올인데
NO이라고 하면 알켄이라서 이게 케토 폼이야. 케토를 중간에 읽어줄 때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해. 그래서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피루부산이 있으면 여기에 인산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미안. 지울게. BP라고 부릅니다. BP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피루부산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건데 ADP가 얘 걸 뺏어가면서 ATP로 변하고 그냥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느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ATP 두 분자가 들어가고 어디에서 ATP 두 분자가 나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두 분자 될 때 이 ATP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과정이 실제로는 일어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단어들 대학에서는 이걸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이렇게 읽는데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 교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들은 너무 오래 써온 말이라서. 그래서 해당 과정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오른쪽에 되게 자세히 설명해줘요. 한글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단어만 그냥 한번 보고 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문제 안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와요. 우리 효소라는 이름을 붙일 때 뭐뭐뭐뭐 에이스, 뭐뭐 아제 이렇게 붙인다 그랬잖아요. 아제, 에이스, 알돌 레이스라는 게 있어. 얘가 과당 16이인산 이거 F16BP 얘를 G3P 두 개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뭔 소리냐면 프록토즈도 탄소 6개다. 대충 그려볼게. 1번에 인산 붙어 있고 6번에 인산 붙어 있고 얘 반으로 톡 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회전시키면 그래서 얘가 G3P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림이. 그래서 알돌레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원소 다른 말로 원소가 같다. 이 말은 화학식이 같다라는 말이랑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알죠? 구성 원소가 같으면 화학식으로 적을 때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입체적인 구조는 다를 수 있어. 구성하는 원소는 똑같은데 입체적인 구조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똑같은 원소를 가졌는데 구조가 달라. 우리 그런 거를 이성질체라 그래. 네? 같은 원소인데 구조가 다르다. 우리 이거를 이성질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이성질체는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활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 그래서 똑같이 생겨 화학적으로는 똑같은데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효소를 이성질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효소를 이성질화 효소라고 해요. 이성질화 효소.
그 중에 한 형태가 알돌라제라는 게 있어. 알돌레이스. 선생님 얘는 설명 읽어보면 분해 요소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분해는 됐는데 얘는 이성질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끊어내냐면요. 얘의 역할은 이 F16BP 얘를 그냥 구조만 딱 바꿔줄 수 있는 애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려고 해. 이 알돌라에스 얘는 이 알돌레이스가 그래서 얘는 이성질화만 해주고 싶어 하는데 구조만 딱 바꿔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미리 달아뒀던 이 인상끼리 서로 싫어할 거 아닙니까?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니까. 그치? 밀어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톡 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얘는 이성질화 해주고 싶은데 못 버티고 가운데가 톡 하고 이제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쪽에 인산을 달아놔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이성질화 요소의 한 이름이구나 정도만 적어두세요. 이것도 대학교 가면 도움이 돼서 말해주는 거지.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샬라샬라 읽어보면 선생님이 했던 설명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거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이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정말 세포 광합성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말이 인산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산화는 어디에 인산이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인산 부착. 근데 생명과학에서 인산화라는 말을 쓰면 거의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ADP에서. ADP에서 인산이 부착되면 어떻게 돼? ATP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인산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 ATP 만든다는 얘기랑 같이 쓰고 있어.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말은 뭔가 기질에 의해서 인산화가 된다. 기질에 의해서 ATP가 합성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어떤 소리냐면 기질이 인산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ADP가 있어. 이때 이 기질이 가진 인산을 떼가지고 ADP에 붙여서 ATP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그 과정을 기질 수준 인산화라 그래. 어떤 기질이 가진 인산을 강제로 떼서 ATP를 합성할 수 있으면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표현을 해. 네, 사천고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증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용남 친구들은 생투를 하면서 이 단어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기출 수준 인사나요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 줬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요 그림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당만 간단하게 봤는데 1시간이 지났네. 그래서 10분간 휴식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TCA 회로 한번 봅시다. 쉬다가 오십시오. 40분에 할게요. 넘기시면 뒷페이지에 그래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해당 작용을 통해서 이 ATP가 생성된다. 그리고 두 개의 NADH2가 생성된다. 봐, 이 책에서는 또 NADH라고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마 고등학생들이 보는 책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 책도 사실 과거 학생들이 보거든요. 과거 학생들 교과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고등학생을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쓰신 분이 화학적으로는 굳이 신경 안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다. 책 만드는 입장에서는 한 글자라도 줄이는 게 좋다. 첨자 하나 들어가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물질이 투입된 다음 2개의 피루부산, 2개의 NADH, 4개의 ATP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뭐 무산소 상태에서는 젖산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발효해서 배우고. 피루부산이 운명. 피루부산이라고. 피루부산이 운명.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포를 완벽히 숙지하면 할 예정입니다. 넘어가셔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단계예요. 이 피루부산은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분해돼서 생성된 다음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데 외막과 내막보다 안쪽인 기질로 들어갑니다. 기질로 들어가서 탄소가 빠져나오고 NAD가 작용을 하고 코엔자임 A가 달라붙어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세틸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탄소가 2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피루부산에서 아세틸로 전환될 때 1, 2, 3단계가 있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과정이 여러 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반응에서 사용되는 효소의 이름을 유추해 보자면 이 피루부산에서 탄소를 뽑아냈어. 그러면 이 효소 이름 뭐라고 붙여줄 수 있을까? 탈탄소 또는 탈탄산 효소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1단계에 만약에 작용하는 효소가 있다면. 2번째, 얘는 지금 뭘 뗐어요? 수소를 떼냈잖아. 그지? 근데 이 수소 떼내는 과정이 탈수소 과정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A가 이렇게 부착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엔자임 A 합성 효소가 뭔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 과정 보고 이름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탄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뭔가 탈탄산 또는 탈탄소 효소가 작용했나 보다. 수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나 보다. 코엔자임 A가 붙었으니까 코엔자임 A 합성 효소가 작용했나 보다를 이름을 그냥 붙이면 돼. 여기 어떤 효소가 구체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효소가 작용했겠죠. 뭐 이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실제로 생물학에서. 여러분이 이런 연습만 돼 있어도 사실 대학 가서 훨씬 잘 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엔자임이랑 요래 돼서 샬라샬라 볼롱볼롱 이렇게 된다 얘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요런 얘기가 잠깐 있어요. 요거는 생명과학 2에서 잘 안 다루거든요. 여기 보면 3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 효소랑 보조인자가 작용된다. 탈탄산 요소 있죠. 선생님은 코엔자임 합성 요소라고 했는데 아세틸기 전달 요소가 코엔자임에다가 아세틸기를 붙이나 봐. 나는 코엔자임이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코엔자임에다가 아세틸기를 누가 붙이나 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네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 탈수소 요소가 실제로 작용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글을 읽는데 또는 글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엔자임 A는 비타민의 일종인 판토텐산의 유도체인 아세틸기를 운반한다. 리보플라빈의 유도체인 FAD와 니코틴산 유도체인 NAD도 전자를 운반한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비타민 B랑 그 다음에 니코틴산 아마이드, 이게 줄여서 니코틴산 아마이드 디하이드로 어쩌고저쩌고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섭취를 하게 되면 당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는 이제 몸에 어떤 젖산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쌓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피로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자양강장 음료들 있죠. 예를 들면 바카스,
예를 들면 구론산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B2는 비타민에다가 발견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을 때 비타민 B 중에 두 번째로 발견해서 비타민 B2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물질의 이름은 리보가 뭐예요? 핵산 할 때 RNA 할 때 리보 그거 맞습니다. 플라빈, 헤모글로빈. 그래서 그 이상한 뭔가 고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피브리노겐이 아니라 뭐죠? 지난주에 했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무슨 고리? 포르피린 고리 구조를 가진 경우에 무슨 글로빈 이런 식으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만 봐도 뭔가 포르피린 구조 같은 데다가 핵산을 끼얹은 형태가 아닐까라는 걸 이름을 보고 유추할 수 있어요. 몰라 된다. 나대봤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여러 물질을 산화장에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민감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나오네요. ATP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수시면 아세틸코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트르산 회로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남아돌 경우에는 얘가 지방산 합성 경로로 들어가. 내가 제일 많이 일어나. 그렇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잡수시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지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은 얘기하시고 논문에서도 많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을 직접 튀김 또는 막 이런 형태로 먹잖아요. 그거는 사실 내 몸에 저장이 잘 안 되고 흡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갖다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름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깥 기름은 우리가 잘 흡수를 안 하고 이제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기름 자체도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형태의 기름은 많이 없어 생각보다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우리 몸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지방은 탄수화물로부터 온다. 그래서 탄수화물만 적게 드셔도 살이 아마 잘 안 찌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기반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내 몸에 지방 축적 잘 안 되고 지질을 먹더라도 생각보다 흡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장기화해서 살을 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통은 처먹으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결국엔 살이 쪄요. 아시겠죠? 계산은 잘 하셔야 되고 건강관리는 잘 하십시오.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실패했거든요. 여러분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TCA 회로는 8가지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아, 시, 알, 쑥, 푸, 말, 뽀개 한 대략 7개 정도 단계로 했는데 여기에 뭐 피루부산을 포함시킨 건지는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 얘는 앞에 그 과정을 버리고도 7단계가 8단계나 되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수프마록에서 추가된 게 얘야. 아이소시트르산. 얘야. 숙신일코에이. 아시아에서 시트르산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갈 때 중간 단계 산물이 하나 생겨. 아이소시트르산. 이제 여기서 아이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이소. 아까 우리 이성질환 효소 중 하나 이름 배웠는데 기억나요? 알돌레이스? 알돌라제? 얘도 이성질환을 해주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또 이성질환 효소는 종류가 많아. 되게 많거든요. 뭐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이성질환 할 때 회전을 시키는 녀석도 있고 결합을 위치를 바꾸는 녀석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이성질환 요소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아이소머 레이즈라고 그래.
즉 아이소가 붙으면 이건 무슨 뜻이게? 이성질체라는 의미가 있어. 그 말은 얘는 시트르산은 시트르산인데 어떤 시트르산이야? 시트르산의 이성질체인 거 똑같아. 시트르산이야. 보면 분자 구조가 조금 달라. 봐봐. 요게 어디로 이동했어요? 밑으로. 맞지? 알코올기 하나가 3번 탄소에서 5번이라 해야 되나? 2번이라 해야 되나? 상관없겠네. 똑같이 생겨서. 3번 탄소에서 2번 탄소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요것밖에 없어. 똑같은 물질인데 이성질체야. 요렇게. 화학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성질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소머시기가 붙으면 이성질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줘도 여러분의 대학교 화학 또는 생명과학 생활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숙진1코에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과학 2랑 다른 점이 나옵니다. 4,000고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배울 때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1코엔이로 될 때 ATP가 나온다라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나와요. 근데 처음에 GTP의 형태로 합성됐다가 이 GTP에서 ATP로 합성된다. 이게 실제 과정이. 그냥 차이점만 보시고 이걸 외우라고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체크한 숙신1코에 아이소시트르산 요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소프마록에서 제가 제외했던 이유가 여기는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간 단계 산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짜 반응처럼 적으면 싹 날아가요. 똑같은 N데 중간 산물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 볼 때, 이 그림 볼 때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봐봐. 이탄소 파란색, 이탄소 파란색으로 적혀있죠. 이탄소 파란색, 이탄소 파란색으로 적혀있죠. 여기 파란색,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죠. 파란색 한 개 줄였죠? 파란색이죠? 이제 파란색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시트르산에서 여기 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탄소들은 옥살 아세트산에서 온 거고요. 다시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탄소들 있죠. 요 탄소들이 아세틸, 그러니까 피루부산으로부터 온 탄소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어, 이 책에서. 근데 왜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구분하기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로 간지 모른다던가 상황마다 바뀌는 대사가 숨어 있나 봐. 그래서 3개라고 이렇게 3개 다 색칠을 해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요거는 왜 알려줬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은 이 책을 많이 안 읽고 생명과학 책에 안 읽어서 어색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대학교 가서. 그래서 이 책, 이 그림 읽는 법을 위해서 표시가 다르구나. 아,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추가된 애구나 정도를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조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아마도 캠벨 책에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불안하게 비명을 지르지? 이제 불안하다니까요. 보낼 것 같아요. 뭐 보내는 거야? 물냉보다는 화살 뭐 하는데? 뭐 가열 실험한다더라. 오. 그 다음 근데 튀는 거 아니야? 세포호흡의 마지막 단계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자전달계가 사실상 이 반응들의 핵심이야. 뭐냐면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 중에 해당이랑 TCA에서 뭘 만들었냐면 해당 과정에서 2개의 ATP가 나왔고 2개의 NAD
H가 나왔고, 그죠? TCA에서 8개의 NADH가 나오고요. 2개의 FADH가 나오고요. 2개의 ATP가 나오고, 나 혹시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총 4개의 ATP와 10개의 NADH2, 2개의 FADH2가 나와. 얘네를 이제 모식적으로 그리면 NAD라는 그릇에 수소, 이 양전, 이제 전자의 형태로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또 FAD라는 그릇 안에 이렇게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담겨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를 뭘로 결국 바꿔야 돼, 우리. 여기는 에너지를 써서 ATP를 합성해야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NAD, FAD가 전자 에너지를 형태로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얘를 ATP로 합성해내는 과정을 이제 배울 겁니다. 보면 저는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실제로 전자 전달의 과정, 우리 생명과학 2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저는 복합체 1, 2, 3, 4로만 알려줄게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이 친구들 몸속에는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로는 일어나는데 얘는 혹시 이름이 한글로 나와 있을까? 그냥 FMN이라고 적혀 있나? 혹시 풀어진 거 없나요? 두 번째 문단에 이거 풀어진 거 보고 싶어서 페미닌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가 줄어서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요건 선생님이 연구를 안 해왔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요렇게 보면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요것만 봅시다. 여기가 사실상 하이라이트다. 같이 보면 지금 이 작용은 무슨 일이 어디쯤이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실제로 외막이 존재하고 아까 여기 막 사이 공간이고 이게 내막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TCA 회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CA를 통해서 지금 우리 왼쪽에 이물질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NADH2와 FADH2가 어떻게 에너지를 뽑아내는지를 볼 거예요. 보자. 지금 여기 표현된 친구가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NADH고요. 얘는 지금 이제 에너지를 비워낸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름이 전자전달계면 걔냐면 전자전달 걔는 생물학에서는 거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생태계도 생태 시스템입니다. 어떤 과정 원인들이 있는 건데 그걸 한번 보자. 여기서 수소가 빠져나갔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 하냐면 수소랑 전자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는 화학적인 얘기라 쌤이 자세히 안 했어요. 어쨌든 여기에 전자 얘는 NADH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NADH2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 두 개의 전자가 이 복합체 1번 복합체도 설명 안 했구나. 다시 죄송합니다 친구들. 새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려볼게요. 안 넘어가지죠? 넘어가세요? 넘어갈래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넘어갈래. 왜 안 넘어가지죠? 협상을 쌤쪽으로 락거는 거 아니야? 내가 락을 걸었나? 여기다 합시다. 보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고 전자전달계라는 건 크게 4개의 복합체라고 하지만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단백질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작용을 순서대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어쨌든 얘네 이름이 실제 이름은 되게 복잡한데 선생님은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 이렇게 작용하는 순서대로 1, 2, 3, 4라고 붙여서 그냥 설명합니다. 먼저 여기다가 NADH2가 NAD의 형태로 다시 변하면서 에너지를 쏟아줘.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 전자 형태로 에너지를 쏟아줘.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를 쏟아내면 이 전자는 지금 에너지를 가득 담은 상태야. 결합에서 끊어져 나왔는데 에너지를 보존한 상태로 끊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누가 받아줄 수 있냐면 2번 복합체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잠깐만요. 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전자를 이 NAD가 보관하다가 1번 복합체한테 줘요. 그러면 이 전자는 이미 들떠 있어.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들뜬 전자이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1번 복합체의 역할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존재하던 수소이온 있죠. 수소이온을 자기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시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켰죠? 그 다음 이 2번 복합체로 전달된 다음 다시 3번 복합체로 또 4번 복합체로 전달될 거예요. 전자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얘를 전자전달계라 부르거든요. 2번 복합체는 별 역할이 없죠. 별 역할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복합체에서도 똑같이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 이 전자는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1번에서 다 쓰지 않습니다. 2번 지나서 3번 올 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전자를 수소이온 퍼올리고 여기서도 한번 퍼올릴 수 있어. 그러면 NADH2에서 나온 이 전자는 수소를 몇 개나 퍼올렸어요? 3개 정도까지 퍼올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NADH2에서 나온 전자가 이 NAD라는 에너지 그릇에는 전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1번, 3번, 4번 복합체를 이용해 가지고 퍼낼 수 있어. 그 다음 우리 2번 복합체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FADH2 탈수소 효소라는 이름이 있어. 그러면 뭔 소리일까? FADH2라는 녀석이 이 2번 복합체에 오면 FAD로 변한다는 소리야. 이 말 이해돼요? 그리고 전자는 1, 2, 3, 4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막단백질의 특별한 구조 때문에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으로밖에 이동을 못해. 2번에서 1번으로 역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의 원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FADH2가 FAD로 변하면서 이 FAD에 담고 있던 에너지 많은 전자가 이렇게 2번에 전달될 수 있어. 그러면 2번에서 3번으로 이동하면서
이 3번 다시 이 에너지만은 FAD로부터 FADH2로 나온 전자가 3번 복합체에서 똑같이 수소를 하나 퍼올릴 수 있어. 그리고 이 전자가 4번 복합체로 이동해서 수소를 하나 퍼올릴 수 있어. 그래서 FADH2에서 나온 이 에너지는 수소를 몇 개 퍼올릴 수 있어? 2개 퍼올릴 수 있어. 자, 봐봐요. 여기 조금 중요하니까. NADH2랑요, FADH2가 있을 때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느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얘네는 거의 비슷하게 에너지를 담아. 에너지 크기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NADH2에서 나온 녀석은 전자를 이용해서 수소를 3개 퍼올려. 다시 FADH2를 이용해서 나온 애는 2개 퍼올려. 이게 왜 그렇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 만약에 누군가 이 이유를 묻는다고 하면 NADH2보다 FADH2에서 어떻게 더 많은 수소를 퍼올리냐요? 라고 하면 NADH는 1번 복합체 전자를 전달할 수 있어서 또 FADH는 2번 복합체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 복합체끼리는 역행이 안 돼.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전자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밖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더라도 이 3번에서 4번밖에 FADH2에서 나온 전자는 3, 4밖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소를 2개밖에 못 퍼올려 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말이 이해돼요? 지금 쌤이 한 말 어떤 의미인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시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요거 밑에 잠깐만 지울게. 여기 한번 겹쳐버리네. 좀 여기 놔둘게요. 다시 보면 지금 수소를 어디로 퍼올린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있을 때 기질에 존재하는 수소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막사이 공간에다가 지금 보냈어. 그러면 내가 TCA 회로를 계속 돌리고 포도당 밥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점점 막사이 공간의 pH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다시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는 높아지겠죠. 다시 기질의 pH는 높아지겠죠.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지겠죠. 요거까지 뭔 소린지 알겠나요? 결국 내가 포도당을 섭취해서 해당 그 다음에 TCA를 돌리면 나오는 게 얘인데 또 얘인데 NADH2, FADH2가 나오는데 얘네가 결국 하는 일은 전자전달계에 있는 복합체한테 전자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다야. 전자에너지를 전달하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네는 기질에 있는 수소이온을 막사이 공간으로 퍼올리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점점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 막사이 공간이랑 기질에 pH 차이가 많이 나겠죠. 수소이온 농도 차가 나겠죠. 그럼 무슨 힘이 생기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소이온들이 수소끼리 너무 많으니까 확산되고 싶어해. 여기에 수소가 가득하니까 여기가 고농도가 되다 보니까 저농도로 확산되고 싶어해. 그러면 확산될 수 있는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이 수소이온이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로 이동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수소가 빠르게 이동하려고 하는 이 힘을 이용해서 ADP랑 인산이 존재할 때 이거를 ATP로 만들어줄 수 있어. 합성해 줄 수 있어.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를 만들어낸 다음 이 수소가 되려는 그 힘, 물레방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곳에 존재하는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우리 그걸로 막 떡방아도 찍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레방아의 원리처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기질 쪽이 저농도가 되었을 때 수소이온이 확산되려고 한 이 힘을 이용해서 어떤 단백질을 이용하고 이 단백질이 ATP를 합성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단백질의 이름 뭐라고 해주면 돼? ATP가 합성되니까. ATP 합성 효소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결국 우리가 만든 NAD, FAD로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해준 건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를 복합체들한테 전달한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야. NADH2가 FADH보다 ATP를 더 많이 합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해석해 보면 NADH2는 수소를 1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를 모두 이용해서 3개 정도 할 수 있는데 FADH2는 2번 복합체밖에 전달 못하니까 2개밖에 못 포올리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건 NADH2야. 그래서 얘가 더 많은 ATP를 합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챙겨갈 거. 지금 이 복합체들은 이 NADH2, 즉 전자의 에너지, 포도당으로부터 나온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켰죠. 전자의 에너지로 수소이온을 이동시켰어요. 심지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이런 방식 우리가 능동수송이다 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 복합체에서 능동수송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맞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다시 우리 저 책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책 그림으로 돌아와 보시면 죄송합니다. 트럼이 나와가지고요. 책 그림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이제 좀 전에 했던 그림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선생님, 전자는 왜 1번 복합체에서 2번 복합체로, 2번 복합체에서 3번 복합체로, 4번 복합체로 이렇게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결국에는 에너지를 다 쓴 전자를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얘는 다른 곳에 결합하려고 하고 반응을 하려고 해. 반응성이 높아. 다른 말로 불안정해. 그래서 얘를 가만히 놔두면 내 몸에서 난리가 나요. 물질이 막 변하거나 막 산화되고 환원되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가 하나 있어. 전자랑 친화도가 높은. 우리 예전에 전자친화도, 전기음성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과학에서 전기음성도가 거의 가장 높게 자주 나오는 친구가 산소였잖아요. 그죠? 이 산소가 4번 복합체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어. 전자 에너지 가진 전자 저한테 주세요 하고 이 산소가 계속해서 전자를 끌어당기고 전자가 도착했을 때 이 전자를 자기가 가져가면서 물로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세포호흡을 할 때 왜 산소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세포호흡할 때, 우린 산소를 왜 호흡기로 흡입해야 세포호흡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결국 산소를 뭐로 쓰기 위해서요? 전자 받게.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흡수한 산소는 결국 뭐가 돼? 전자를 받아서 물로 변해요. 여기서 산소가 전자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전자가 결국 산소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서 이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전자 전달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이 설명에서 분명히 이해 안 되고 뭔가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이제 왼쪽에 여기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산소에 대해서 이 전자의 자유 에너지 값을 보는데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 에너지 준위를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 어디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1번 복합체. 그리고 4번 복합체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죠? 1번 복합체에서 4번 복합체로 갈 수밖에 없어. 1, 2, 3, 4의 순서대로.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소는 에너지 준위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물로 변하게 됩니다.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다음 ATP의 합성 원리는 화학 3투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화학 3투가 뭐냐면요, 전자 전달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 이온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시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전자 전달계를 보면, 그러면 수소 이온끼리의 농도 경사가 생겨. 내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수소가 고농도, 여기가 수소가 저농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소 이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이걸 화학적 농도 경사가 됐다 라고 하고, 또 심지어 얘는 농도로만 봐도 이동하고 싶어 하는데 플러스란 정기적 성질까지 있어. 정기적으로도 얘네끼리 밀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 경사도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이 뜻이고, 이때 정기화학적 경사가 이렇게 생겨. 정기적 화학적 경사가 생기면 다시 이 수소 이온들은 기질로 오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해서 ATP 합성 요소는 ATP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화학 물질이 농도 경사에 의해서 전달되려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인산화가 되는 것을 전자전달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전자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전달을 받으면 계속해서 산화를 시키면서,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산화를 시키면서 ATP를 합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전달계에서 지금 복합체 1, 2, 3, 4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는 ATP 합성이니까 인산화라고 하고, 산화를 통해서 인산화하기 때문에 이 전자전달계에서 ATP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산화적으로 인산화됩니다 라고 답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왔다 힘드네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NADH는 ATP를 2.5개 정도 생산할 수 있고 FADH2는 1.5개 정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가 쪼개졌을 때 아까 어떻게 됐냐면
총 4 ATP가 나왔고 10개의 NADH2가 나왔고 2개의 FADH2가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10개의 NADH는 뭘로 바뀔 수 있어? 25 ATP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분자가 2.5를 나타내니까. 2개의 FADH2는 3개의 ATP로 환산될 수 있어. 그러면 총 합해본 몇 개? 32 ATP 정도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 캠벨이라든지 몇몇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선생님 30 ATP면 30 ATP고 32 ATP면 32 ATP고 36이면 36인데 왜 32에서 34라고 합니까? 또는 왜 30에서 32라고 합니까? 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걸 총 다 듣고 이제 이해하는 거랑은 달라서 그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포호흡의 전반적인 거를 다 했어요. 되게 자세하게 다 했고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을 8단계로 나눠서 보기도 했어. 이해는 안 되지만 대학에서 저런 걸 배울 거고 우리는 포도당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영어를 막 쓰기 시작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한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 겁니다. 세포호흡의 크게 세 가지 해당, TCA,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배웠고 전자전달계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최대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왜 이러한 30에서 32 최대 몇 ATP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